오늘은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 국내 증시 이 파생 시장은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철학적으로 보면은 만기가 돼서 하나가 나가버리면은 하나는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되는 날이다. 그거는 이제 기업에서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수급이 아주 독특하게 오늘 있는 기업. 요것도 단독, 네, 특종까지는 아닌데 단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보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지만 못하고 내부자 정보 이런 건 아니고요. 잘 한번 흥미롭게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제는 이제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온다인데 오버행이라고 해서 잠재 매물이 있었던 기업인데 이게 이제 오늘로 끝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하고 기업은 TYM, 네, 동양물산, 구동양물산이고 농기계 업체입니다. 1분기에 실적 좋았죠, 당연히. 네, 국제 곡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지금도 상승 중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도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농기계 업종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1분기에 좋았고 뭐 대충 보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은 한 25%, 영업이익은 70%가 급증을 했죠. 근데 이 TYM의 포인트는 저겁니다. 2019년도 공시를 찾아보면은 이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을 326만 주, 정확히는 326만 9,450주, 지분율로는 당시에는 5%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져서 현재는 공시를 들어가 보면 나오진 않지만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을 다 팔아달라고 국내에 주문 대리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다이와 증권이고요. 오늘 팔면은 다 팝니다. 326만 주. 제가 알기로는 오늘 10만 주 정도 팔 텐데 다 팝니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어요. 다이와가 이 매도한 다음에 주가는 거의 다 올랐는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경인양행, 안트로젠, 우신, 동국제강 요쪽도 일본에서 지분을 팔고 나면은 다 올라갑니다. 일본이 왜 파느냐? 추측은 아마 그 회사의 펀더멘탈 이슈는 분명히 아니에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자산, 국내에 투자됐던 자산을 압류될까봐 빼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서 빼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은 이 미쓰비시가 팔기 시작한 때에 5.8%에서 3%로 낮아졌다가 다시 JP모건이라든지 외국계에서 들어오면서 4.8%로 올라갔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목이 매는 관계로. 네. 정기민 차장 좀 받아주세요. 네네. 아주. 백신을 아직 못 맞아가지고. 백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관련주 저거를 이제 딱 받아들고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농기계로 봐야 될까? 오버행으로 봐야 될까?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이 투자한 자본들의 이동 뭐 이런 걸로 봐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됐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상기후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죠. 미국에서 지금 매미떼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뭐 몇 시간이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농업하고 식량 자원 좀 식상하긴 합니다만 이런 쪽으로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오버행 이슈까지 해보면 이제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이제 제자리로 찾아가는 이제 뭐 얼마 전에 말씀도 해주셨던 뭐 솔루엠 같은 기업을 찾아볼 수도 있겠고 일본의 이제 일본 증권사 다이와 증권의 뭐 주문 대리인을 통해서 주문이 나오는 그러니까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리스트업 해주신 몇몇 종목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이제 매도가 다 끝나고 나면 올라갔었던 이제 이런 선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적으로 빠른 직구로 좀 대처를 해본다면 농기계 기업으로 한정시키기에는 너무 좀 말 그대로 이제 종목 수가 없고 사실상 그리고 거의 자동차 관련된 종목 그 부품주들하고 연관성이 오히려 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연관성을 잡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냥 농업 쪽으로
좀 바라본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작년 말부터 정말 지겹게 말씀을 드렸었던 인플레이션 관련 식량 자원의 가격 상승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전면 등교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뭐 거의 격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급식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좀 식량 자원 또 음식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하다못해 극장에 다시 개봉하면서 팝콘 네, 얘기 드렸고 네, 그러면 이제 옥수수 비싼 옥수수 가격 때문에 이제 팝콘 가격 실제 그 올라가겠죠. 라면 판매 회사들이 지금 라면 가격을 올리지 못하잖아요. 물가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제 대부분 국내에 판매되는 라면이 생면도 있지만 유탕면이라 해서 기름에 튀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튀기는 기름이 팜유입니다. 팜유 가격이 좀 2배가 뛰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올해만 거의 한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좀 식량 자원과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원전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뭐 머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런 것 아까 이제 라면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레임덕의 현실화가 좀 되면서 마지막 남은 곳이 이제 그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현 정부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정체성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자존심이라 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협이죠, 남북 경협.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 또 국정원장들이 또 여러 가지 루트를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업은 일단 좀 제가 보는 압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식량 자원하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하반기에 시작될 이제 그 급식의 확대 이런 쪽으로 이제 하나를 볼 수 있겠고 언젠가 그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호미 예, 지금도 잘 팔린다 잘 그러더라고요. 팔린다. 히트 상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기계가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네. 그뭐 효율적이고. TYM이 저도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 말았던 자율주행으로 미국은 이제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죠. 공장 기기, 그 노동 인구가 또 없잖아요. 국내에도 지금 일손이 많이 맞습니다. 없지만 땅은 좀 작지만 면적은 하여튼 그런 쪽의 수출도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대요. 네네. 호미하고 갓 있잖아요. 갓. 그거하고가 이제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뭐 이제 또 대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두 가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료 가격은 뭐 도미노 인상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음식료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맥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상승을 좀 해오는 뭐 CJ 제일지당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 이제 급식이 좀 늘어나면 이제 급식 관련된 3대 기업들이 모두 다 주가가 이제 선반영돼서 올라간 것들에 대한 이 정당한 평가를 받겠죠. 이게 지금 선반영된 게 주가가 먼저 갔는지 아니면 실적을 미리 반영돼서 적절하게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음식료 그리고 음식료의 식량 자원들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라면 업계 1, 2등이에요. 농심하고 오뚜기죠. 다소 식상한 이제 이런 아이디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원전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 하반기에는 이런 그 하나의 계기가 저는 이제 등교가 조금 더 잦아지는 급식계 향상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라면 관련된 종목들의 이 원가 상승을 가만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거의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 이게 오를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장기로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장에 오를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는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매미떼가 미국 장에도 나왔기 때문에 네. 그 관련돼서 이제 비료 또 농약 뭐 이런 된 이거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단기로나마 자극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친환경 본다면 동물 작물보호제. 그렇죠. 인바이오죠. 와, 나 인바이오, 인바이오 진짜 네. 몇 번을 지금 말씀드리지만 네, 이 회사 지금 진짜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이명재 대표거든요. 네, 성함이 또 어디랑 비슷해가지고 야 그거라는 관계는 없겠지만 이명재 대표를 공식적으로 한번 모시고 싶어요.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도 이제 이걸 쭉 쓰면서 인바이오 주가를 봤는데 네. 계속 무거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해요. 아까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이 현 정부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남은 이제 대북 이슈를 이제 자극시킬 수 있는 뭐 이건 좀 남아 있어요. 제가 네. 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행 자유화 이런 거 되면 아무래도 뭐 이제 대북 그러니까 북한에 이렇게 그동안 좀 중단됐던 그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하면서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물꼬가 조금 튀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또 아까 언급드렸던 매미떼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비료와 그러니까 농약, 네. 뭐 친환경 농약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단기적인 테마 정도는 형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뭐 조비, 경농, 남해학, 또 효성, OMB, 뭐 동방아그로 이런 것들 다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네.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KG 케미칼이고요. KG 케미칼은 뭐 뭐 인시스, 모빌리언스 여기다 관련된 이게 KG가 옛날 경기비료예요. 경기비료라는 회사를 이제 이렇게 인수하고 조금 이제 경기화학? 경기비료? 경기화학, 예, 경기화학, 경기비료 여기였는데 KG 케미칼이 이제 약간의 지주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들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친환경 농약이나 또 친환경 비료 이런 것도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크게 좀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인플레 관련된 급식하고 관련된 라면 이런 데는 좀 크게 좀 중장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뭐 비료나 농약 뭐 이런 쪽에서는 매미 때. 네, 뭐 인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KG 케미칼을 개인적으로 좀 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아침에 매미 얘기. 물론 이게 매미가 17년에 한 번씩 부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그 17년에 매미가 이제 그 브루드 X, 브루드 10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매미를.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땅속에 17년 동안 있다가 이제 네. 17년 만에 애들이 이제 부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난해 메뚜기였는데 네, 올해는 또 매미가 먼저 네, 시작했네. 무려 2조 마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엔진에 기계 들어가니까. 네, 뭐 한국 엔진에 들어가고 뭐 길가에 그냥 막 뭐 무수하게 이렇게 매미들의 시체가 이제 깔려 있고 이러니까 그 매미를 이제 먹는 레시피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공유들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량자원으로. 네, 그 정도로 먹어도 된대요. 그거 뭐 설국열차. 식용으로도 설국열차. 충분히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도 뭐 번데기 번데기 먹으니까. 먹긴 하는데 요즘은 잠사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예, 국내에는 국산 번데기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매미 때와 우리나라는 이제 메뚜기 때 걱정을 분명히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사실 농약 비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조금 주목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요 이제 그 주제를 보고 어쨌든 농기계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농기계도 사실은 이제 최첨단의 이제 우리가 그냥 농기계라고 하면 왠지 좀 느낌이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에는 이 첨단 기술들을 응용을 해가지고요 뭐 스마트팜 기술도 해외 수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 농기계 수출을 할 때 농기계의 자율주행 기능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농지 자체가 뭐 이게 대구면 뭐 간척을 해가지고 완전 반듯반듯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농지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미국이라든지 이제 호주라든지 이런 아주 이제 강화라는 이제 초원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이제 환경에서는 농기계 자체도 사람들이 이제 뭐 직접 운전을 하거나 운행을 할 필요 없이 자율주행 뭐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이제 인력을 상당 부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그렇죠. 농지는 사실 차선이 뭐 아주 민감하지. 물론 거기도 이제 그 정렬을 해야 되겠지만 네. 조금은 아무래도 뭐 주행 인명 쪽에서는 사고라든지 그치, 이런 좀 거에 덜하겠네. 대해서는 위험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율주행을 시험할 수 있는 더 좋은 이제 그 산업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TYM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동이라는 회사 대동.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자율주행 이제 농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TYM, 대동 이런 회사들이 농기계 쪽에서는 올해 뭐 실적이 상당히 좀 강하게 컨덤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요 주제를 듣고 딱 한 종목이 이제 떠올랐던 게 이제 현대 그린푸드예요. 현대그린푸드. 네, 왜 이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에 군대에서 이 급식 때문에 이슈가 정말 많이 됐죠. 시끄러운 말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또 막 약간 또 안타까운 그런 사건 때문에 그게 좀 묻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군대 내에 이제 이 급식 개선 이 얘기가 나오면 또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제 등교해가지고 사실 뭐 9월 이후에는 뭐 사회부총리, 교육부총리께서 직접 뭐 언급을 했다시피 전면적인 이제 학생들의 등교를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오랫동안 머물던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또 등교하기 시작했는데 이 학교 급식과 관련된 퀄리티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좀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차기 대권과 관련된 어떤 대권 레이스에 있어서도 정책적인 부분 또 공약에서도 분명히 좀 해당이 될수 언급이 있겠네요.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식수 인원이 어쨌든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네. 현대 그린푸드예요. 제가 이제 키워드 시간에도 이 종목은 한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제
한번 5월 초에 단기 반등이 딱 들어오고 난 이후에 계속 이제 뭐 21선 수렴해가지고 주가는 그렇게 뭐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즘에 레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뜨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백신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닫혔던 문이 이제 열리면서 항공주가 뜨고 여행주가 뜨는 것처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집 밖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제 급식과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대 그린푸드가 뭐 수혜주가 조금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식자재, 뭐 농산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될 때마다 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어젠 또 이제 안타까운 또 일이 있었잖아요. 건물이 붕괴돼서 광주에 네.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물론 이제 건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뭐랄까 조금 이 토지, 이 부동산 시장의 얘기잖아요. 그 부동산도 보면은 농지를 이제 전용을 막 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 혹여나 나중에 이제 농기계의 그 보유 같은 것도 농지를 만약에 취득했을 때 실제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네. 뭐 농기계 쪽을 점검해 본다면 그것도 이제 농기계한테는 반사 너무 많이 갔나? 뭐 렌탈 사업도 할 수 있겠고 뭐 건설 그렇겠죠. 렌탈. 네. 아 뭐 맞아 좀 렌탈도 하네. 드론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겠고. 농기계가 비싸더라고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네, 지난해인가요? 그 장마에 홍수 많이 져가지고 뭐 트랙터 같은 게 떠내려가고 저희 직원도 아 그래요? 네, 고향에 트랙터가 둥둥 떠내려간다고 뭐. 분홍이셨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쨌든 공장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분들은 그런 이제 농기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이제 큰 자본적인 지출이잖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이제 빚을 내셔가지고 그 농기계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이제 농기계 현대화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격과 이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많이 좀 보급시키는 거 그게 어찌 보면 뭐 TIM이나 네. 대동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어쨌든 주제가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온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수급적인 네, 측면만 수급적으로. 보면 한쪽이 파는데 한쪽이 사는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손바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손바뀜이 최근에 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종목 하나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뭐 또 말씀드리는 주제하고도 뭐 직간접적으로 또 연관이 돼요. 어차피 에너지라는 게 그렇죠. 결국은 또 식량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친환경 또 수소 쪽 그리고 또 원전 막 이런 이슈들이 막 부각되기 시작하니까 한국가스공사 지금 보시면은 뭐 외국인들은 정말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이 그냥 밑에서 외국인들 매물을 그냥 다 받아내면서 지금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손바뀜이 상당히 좀 극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온다라는 어떤 주제에는 네. 한국가스공사가 오히려 조금 더 또 적합할지도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참고를 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TYM은 오늘 주제가 이제 사실 농기계, 뭐 곡물 이쪽의 주제보다는 그 본업이고 후면적인 것들은 수급 이슈. 미쯔비시 상사가 오늘로서 물량을 다 팝니다. 오늘 나올 물량이 10만 주라고 그랬죠. 10만 주면 사실 물량 얼마 안 돼요. 이게 뭐 200~300만 주씩 거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 팔면 다 나가고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았느냐. JP모건이라든지 외국계 다른 외국인, 미국 쪽입니다. 이게 이들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팔놈은 다 팔았고 살놈만 남았다. 그래서 놈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이건 외국인을 얘기하기 때문에 놈. 네. 자, 네. 가셔야죠.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어쨌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 누가 사고 누가 팔 것인가 뭐 잘 좀 지켜보시면서 아무래도 오전장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잘 대응을 좀 하시고요. 오후 4시에 장 끝나고 나서 뭐 다음 주 또 FMC라는 정말 좀 빅 이벤트 뭐 ECB 통화정책회의 그다음에 다음 주 FMC 이렇게 이제 예정된 일정들이 지나고 나면 시장이 조금 또 좋은 흐름으로 좀 변환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예정인데? 괜찮아요? 네, 만약에 네. 뭐 제가 방송을 안 한다 그러면 아 병원 갔구나 출산하러 이렇게 네, 갔구나. 생각하시면 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시길 꼭 네. 빌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